일막 진행성 고라성 섬유유 형성증이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그녀의 어깨에 어느 날 작은 혹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멍은 점점 단단해졌고 마치 돌처럼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조차 쉽게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에게 찾아온 병, 그 이름은 진행성 고라성 섬유유 형성증. 이 질환은 전 세계에서도 약 200만 명 중 단 한 명꼴로 발생하는 초이기 질환입니다.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의 근육과 인대, 힘줄이 점차 뼈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를 돌처럼 만들어버리는 병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다칠수록 그 부위는 다시 굳어갑니다. 일반적인 뼈는 필요한 곳에만 형성되지만 이 병에서는 불필요한 곳에도 뼈가 자라납니다. 근육 속에, 관절 사이에, 피부 밑에까지 뼈가 침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팔이나 어깨가 뻣뻣해지는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팔을 들 수 없게 되고 머리를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턱이 굳어져 음식을 씹을 수도, 숨을 쉬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질환은 어린 시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5세 이전에 첫 증상을 경험합니다. 사소한 넘어짐, 작은 타박상 혹은 주사 한 번 맞은 부위에서조차 뼈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이 병만큼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병을 인체가 스스로 조각상이 되어가는 질환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몸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형태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병을 진단받은 아이들은 뛰거나 놀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부딪히는 것조차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감기 주사도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세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 수명조차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호흡 근육이 굳어가면 결국 숨을 쉬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환자들의 지능과 사고 능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느끼지만 몸은 점점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갑니다. 몸이 돌처럼 굳어가면서도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도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을 느끼며 희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의학적으로 FOP는 ACVR1 유전자의 돌연 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유전자는 원래 뼈 형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단백질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돌연 변이가 생기면 몸은 여기가 뼈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몸은 멈추지 않습니다. 상처가 생길 때마다 수리 대신 고라를 진행합니다. 결국 근육과 인대가 차례로 뼈로 대체됩니다. 의사들은 처음엔 이 병을 엉뚱하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종양이나 염증으로 오해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가 새로운 고라를 유발하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칼이 닿은 부위마다 새로운 뼈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만을 주지 않습니다. 정서적, 사회적 고립감 또한 깊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곧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FOP 환자들은 서로를 돕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합니다. 우리 몸은 돌이 되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따뜻하게 살아있다. 이 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는 한 발자국을 걷는 것이 기적이 됩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보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단 한 번의 포옹을 평생의 꿈으로 간직합니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유 형성증. 이 병은 단순한 희귀 질환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 그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병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의학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아직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유전자 치료, 단백질 억제제, 면역 조절제 등 새로운 시도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는 아직 작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 병에 굳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병을 앓는 누군가가 오늘도 침대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그들의 용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합니다. 이막 초기 증상과 신호. 몸이 보내는 첫 번째 SOS. 처음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이의 팔에 멍이 들었을 때 부모는 그저 놀다가 다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멍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멍이 든 자리는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워야 할 살이 차갑고 단단한 덩어리로 변합니다. 처음엔 통증이 미미하지만 며칠 뒤에는 팔을 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갑니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유 형성증의 초기 증상은 너무도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한 혹, 단순한 부기, 단순한 염증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미 몸은 조용히 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목, 어깨 등 상부부터 증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들은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병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대부분 염증 반응처럼 보입니다. 붓기, 발열, 통증. 하지만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의사들도 처음엔 이를 단순한 근육염 혹은 종양으로 착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인해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서는 조직 손상 자체가 병을 키우는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사 한 번, 수술 한 번이 새로운 고라를 불러옵니다. 아이의 어깨에 혹이 생기면 병원에서는 종양을 의심하고 절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개 순간 그 부위는 다시 굳어버립니다. 칼이 닿은 자리에 새로운 뼈가 자랍니다. 그렇게 환자의 몸은 조금씩 자유를 잃어갑니다. 이 질환의 또 다른 초기 신호는 관절의 뻣뻣함입니다. 처음엔 아침에만 조금 뻣뻣하다가 며칠 후에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어려워집니다. 옷을 입거나 머리를 빗거나 고개를 돌리는 일조차 통증을 동반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팔이 안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물러도 스트레칭을 해도 그 관절은 다시 풀리지 않습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매 순간 자신을 스스로 잠가갑니다. 다리가 굳기 시작하면 걷기가 어려워지고 팔이 굳으면 세수를 할 수 없습니다. 턱 근육이 골아되면 입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치과 치료도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주사 한 번, 치아를 닦다가 잇몸이 상하는 일조차 새로운 뼈를 만들어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부드러운 조직에 생기는 덩어리가 첫 신호입니다. 이 덩어리는 보통 통증을 동반하며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단단하게 변합니다. 그 후 해당 부위의 움직임이 점점 제한됩니다. 그렇게 한 부위가 굳은 뒤에는 인접 부위로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깨에서 팔로, 등에서 목으로, 다리에서 골반으로 퍼져갑니다. 이 병의 진행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자는 몇 년 동안 안정적이지만 어떤 환자는 몇 달 만에 급격히 악화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염증에서 붓기로 단단한 덩어리에서 움직임 제한으로 이 4단계를 거칩니다. 환자들은 초기 증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 속에 돌이 자라는 느낌. 근육이 안에서 붙잡히는 것 같다. 움직일수록 더 조여온다. 이러한 느낌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몸의 내부가 스스로를 봉쇄하는 감각입니다. 때때로 이 병은 감기나 열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기도 합니다. 면역 반응이 뼈 형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OP 환자에게는 감기조차 위험합니다. 몸이 스스로 염증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뼈가 만들어집니다. 아이의 체온이 오르고 등이 붓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그건 단순한 성장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의 첫 신호는 고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몸이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 그 미묘한 이상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의사조차 이 질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여 명만이 보고된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까지 평균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환자의 몸은 점점 돌처럼 변해갑니다. 아이들은 학교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가볍게 넘어지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한번 다치면 그 부위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찾아옵니다. 몸이 굳어가는 공포, 움직일수록 악화되는 모순, 그리고 주위의 무지. 이 모든 것이 환자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환자들은 몸의 작은 변화를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오늘은 팔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 어제보다 목이 잘 안 돌아간다. 그들의 일기장은 세포 단위로 써내려가는 몸의 역사입니다. 이 질환의 초기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인식하면 불필요한 수술이나 주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혹이 생겼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하면 그 부위가 즉시 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FOP를 알고 있다면 건드리지 않는다는 선택이 생깁니다.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의사와 보호자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병의 초기 증상은 외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처가 생기면 그곳에서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주사, 낙상, 외상, 근육 주무름, 치과 시술 등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삶과 직결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의 신호는 몸 전체로 확장됩니다. 목이 굳어 시야가 좁아지고 등이 굽어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호흡 근육이 굳기 시작하면 단순한 감기조차 생명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호는 처음에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를 아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아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순한 멍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작은 통증에도 귀 기울이라. FOP는 단순한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몸이 내는 경고음입니다. 몸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구조신호. 그 신호를 무시할 때 몸은 더 단단해지고 점점 자신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초기의 FOP 환자들은 아직 세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신호를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 병은 희귀하지만 그 희귀함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력과 연약함을 동시에 봅니다. 한 아이의 작은 멍, 그 속에서 시작된 뼈의 그림자. 그것은 단지 질병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형태가 변해가는 전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그 신호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몸이 굳어가도 마음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산막 원인과 위험 요소 분석. DNA 속의 작은 오타 하나, 그 오타가 인간의 몸을 돌로 바꿔버린다. 이 병의 원인은 놀라울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인생 전체를 뒤바꿉니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유 형성증, FOP의 핵심 원인은 바로 유전자 하나의 돌연변이입니다. 그 유전자의 이름은 ACVR 혹은 ALK라고 불립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 몸의 세포들에게 언제 뼈를 만들지, 언제 멈출지를 알려주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잘못 내려지면 몸은 오작동을 시작합니다.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몸은 여기서 뼈를 만들어라라는 신호를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부위, 근육 속, 인대 속, 피부 밑에서도 뼈 형성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몸은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로 만들어갑니다. 이 돌연변이는 선천적, 즉 태어날 때부터 존재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새롭게 발생한 돌연변이, 즉 유전자의 오타에서 비롯됩니다. 정상적인 ACVR 유전자는 BMP 신호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조절합니다. 이 단백질은 원래 뼈 형성과 재생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단백질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 않고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멈춰야 할 때에도 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병이 진행성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유전자의 신호가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활성화되면 몸은 스스로의 조직을 재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뼈로 치환해 나갑니다. 연구자들은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FOP는 몸의 재생 시스템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이다. 즉, 몸이 자신을 치유하려다 자신을 파괴하는 역설적인 병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정상적인 몸은 염증 반응을 통해 세포를 복구합니다. 하지만 FOP에서는 그 염증 신호가 곧바로 고라 신호로 전환됩니다. 상처가 곧 뼈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돌연변이는 세포 수준의 착각을 일으킵니다. 몸은 자신을 고치는 대신 마치 새 뼈를 만들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 착각이 반복되면서 근육은 점점 굳고 관절은 사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소성 고라라고 부릅니다. 즉,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에 뼈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FOP에서는 그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한번 고라가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지 완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유전자의 오류는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ACVR1 유전자의 특정 V617번 염기쌍에 같은 형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작은 오타 하나가 근육을 돌로 만들고 삶의 형태를 바꿉니다. 이 병의 위험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흡연,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은 이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유발 요인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상과 염증입니다. 작은 상처, 주사, 근육 마사지, 치과 시술, 심지어 넘어짐조차 고라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FOP 환자에게 있어서 움직인다는 것은 항상 위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운동이나 치료를 통해 근육을 풀려 해도 그 자극이 오히려 뼈를 자라게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성장기에는 몸의 변화가 활발하기 때문에 고라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뼈 형성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전자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까요? 그 답은 세포의 신호 전달 회로에 있습니다. ACVR1 유전자는 BMP 수용체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은 세포 표면에서 이제 뼈를 만들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수용체가 신호를 받지 않아도 항상 켜진 상태로 남습니다. 즉, 몸은 지시 없이도 뼈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불이 꺼지지 않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열이 식지 않고 금속이 계속 녹아 흘러내리는 것처럼 몸의 조직은 스스로를 고체화시켜 갑니다. 이 병이 발견된 것은 오래전이지만 그 유전자가 밝혀진 것은 2006년,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병은 과학의 손길이 이제 막 닿기 시작한 영역입니다. 이 발견 이후 전 세계의 연구자들은 이 유전자를 억제하거나 돌연변이 신호를 차단하는 약물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도가 바로 레타라세르티브, 팔로베렉티브, 그리고 스텔라본 같은 약물 연구입니다. 이들은 BMP 신호를 차단하거나 ACVR1의 과활성화를 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완전한 치료제는 없지만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고라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의 가장 큰 위험은 모르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병을 모르면 잘못된 처치가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수술, 주사, 근육 주무름, 물리치료. 이 모든 것이 일반인에겐 치료지만 FOP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건드리지 않는 치료, 즉 비접촉적 관리를 철칙으로 삼습니다. 이를테면 통증이 있어도 진통제를 먹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한 번의 수술이, 한 번의 주사가 평생의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병은 단순히 유전자의 변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면역, 염증, 호르몬 성장 등 수많은 생리학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면역 반응의 과잉 활성화는 고라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감기, 발열, 백신 접종 같은 사건이 병의 급격한 진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FOP 환자는 평생 동안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삶을 강요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위험 요소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주사를 맞지 않기 위해 피하고, 물리치료 대신 조용히 쉬는 삶. 이것이 FOP 환자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DNA 속 단 하나의 글자 A가 G로 바뀐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오타가 몸의 설계도를 바꾸고 그 설계도가 인생 전체를 다시 그립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완벽한 유전자는 존재할까?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진행성 고라성 섬유이 형성증은 유전자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거대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자연의 경고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이 작은 오타 속에서 희망의 코드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오타가 생긴 문장은 다시 고쳐 쓸 수 있다고. 언젠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완성된다면 이 병의 운명도 바뀔 것입니다. 몸이 굳어가는 시간을 멈추고 다시 움직이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병의 원인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DNA 속의 오타 하나가 만든 비극. 그러나 그 오타 속에서 인류는 새로운 생명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막 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시간과의 싸움, 돌이 되기 전에 찾아야 한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이 형성증 FOP. 이 병의 잔인함은 증상이 드러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기 발견은 이 병과의 싸움에서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됩니다. 아무리 드문 질환이라 해도 그 시작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이 병은 증상이 나타난 후가 아니라 그 전에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기 증상이 워낙 비특이적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져서 생긴 멍으로 착각하기 쉽고 근육통이나 단순 염증으로 오인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FOP는 종종 진단의 미로라 불립니다. 처음엔 정형외과를 찾고 그 다음엔 류머티즘 전문의, 때로는 피부과나 신경과를 전전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기 검진의 관건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변화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 병은 일반적인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로는 정확히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바로 그 한 줄의 DNA 코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FOP는 ACVR1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정상이라면 뼈 형성을 조절하는 이 유전자가 오작동을 일으켜 부드러운 조직을 점점 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변이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면 부적절한 의료 처치, 예를 들어 근육 주사나 생검, 수술 같은 행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처럼 굳어버리는 과정을 늦추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처치로 인해 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단순한 주사 한 번, 근육에 생긴 멍을 제거하기 위한 절개 한 번. 그 사소한 행위가 평생을 앉은 자세로 살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기 진단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예방의 방패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희귀질환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FOP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의료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조차 이 질환의 존재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전달 또한 조기 발견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환자 가족, 지역 의료기관, 그리고 학교 보건교사까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병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한 번의 의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녀 에이미.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발가락 모양이 비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단순한 기형이라 생각했죠. 열이 나고 멍이 들었을 때도 감기와 성장통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사를 맞은 부위가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들 수 없게 된 뒤에야 병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전에 FOP를 알고 있었다면 그녀는 지금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기 발견은 기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의심의 힘이자 인지의 문제입니다.
보통의 질병처럼 자주 일어나지 않기에 설마 나에게 그런 병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늦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귀질환일수록 작은 징후 하나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장 양상, 멍이 잘 낫지 않거나 근육이 점점 뻣뻣해지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초기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혈액 한 방울로도 유전자 변이를 찾아낼 수 있으며 심지어 출생 전 태아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선천적 이상을 조기에 확인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OP 역시 그 대상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나라에서 이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희망이 됩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치료가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FOP는 현재까지 완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사, 수술, 근육 자극을 피하고 충격이 가지 않도록 생활을 관리하며 염증을 최소화하는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즉, 진단의 시점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뜻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FOP 연구단체와 가족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지키는 지식을 공유합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학의 발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의 몸을 아는 것이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조기 검진의 또 다른 힘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병의 이름을 모를 때 느끼는 공포는 정체를 아는 순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 병은 정체불명의 저주가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가족은 대비할 수 있고 의료진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진단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의료적 지원, 복지 제도, 연구 참여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환자들은 더 이상 희귀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한 의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단은 환자에게 남은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 말처럼 FOP의 조기 발견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삶의 시간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병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위 형성증 FOP. 그 세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단순한 멍이라 생각했던 자국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병의 이름을 모른 채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기 발견은 의학의 영역을 넘어 지식의 나눔이라는 인류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방입니다. 정보를 알고 전달하고 의심하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몸을, 인생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생명과의 약속이다. 돌처럼 굳어가기 전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오늘을 지켜야 합니다. 오막 예방과 생활 습관 개선.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 FOP, 진행성 고라성 섬유위 형성증은 완치가 없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방과 생활 속 관리입니다. 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추고 일상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외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넘어짐, 부딪힘, 운동 중 충격. 그 모든 것이 고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P 환자들은 어릴 때부터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집안에서도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는 쿠션을 붙이고 미끄러운 바닥에는 논슬립 매트를 사용합니다. 문 손잡이나 계단 난간도 항상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육 수업은 상황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거나 보조 교사가 함께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넘어짐이나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FOP 환자에게 물리치료는 제한적입니다. 근육을 늘리는 강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관절 운동은 근육 경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지도하에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피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주사, 수술, 근육 손상입니다. 예를 들어 백신 주사나 혈액 채취도 신체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소화하고 항상 의료진과 상의 후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FOP를 직접적으로 예방할 수는 없지만 염증을 줄이고 면역을 안정시키는 건강한 식단은 고라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보조적인 요소가 됩니다. 식단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절한 단백질, 충분한 수분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공식품, 고염, 고지방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은 장기적으로 면역과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정서적 관리 또한 필수적입니다. FOP 환자와 가족들은 매일 작은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은 생활 습관의 일부입니다. 명상, 호흡법, 가족과의 대화, 취미 활동은 아이와 성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FOP는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공유하는 것도 예방의 한 방법입니다. 세계 FOP 재단이나 연구단체, 온라인 커뮤니티는 안전한 생활 습관과 최신 연구 정보를 제공하며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의료진과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병행될 때 환자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삶의 질은 최대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작은 생활 습관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침대 높이, 의자 위치, 장난감 배치, 심지어 신발 선택까지 모든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예방책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FOP의 위험을 이해하고 아이에게 맞는 활동 제안과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도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이 병을 가진 아이는 종종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 행동 제안을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걷기, 장난감 던지지 않기,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 이 작은 선택들이 매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FOP 환자에게 예방의 핵심은 외부 자극 최소화 플러스 신체 안정 유지 플러스 정서적 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유지될 때 고라 속도를 늦추고 일상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FOP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의료진에게 상태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생활 속 작은 주의가 모여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과정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예방과 생활 습관 개선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행동 그 자체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한 명의 환자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내일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FOP 환자의 일상은 끊임없는 관찰과 배려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 가족과 의료진과 협력하는 것,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모이면 비록 완치가 없더라도 환자는 가능한 한 오래, 가능한 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근육을 무리하게 쓰지 않는 것, 염증과 외상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돌처럼 굳어가는 몸을 늦춘다. FOP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방과 생활 습관이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육막 생명을 지키는 깨달음. 작은 선택 하나, 그리고 이해와 연대가 삶을 지킨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위 형성증 FOP. 이 병은 몸을 돌처럼 굳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이해하고 한계를 인정하며 스스로와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FOP 환자와 가족들은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이 행동을 해도 안전할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의 고민과 신중한 선택이 결국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과 결정이 모여 몸이 굳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듭니다. 또한 깨달음은 연대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가족과 친구, 의료진, 학교, 사회가 함께 이해할 때 FOP 환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 지지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안전을 모두 지켜줍니다. 병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의 무관심은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의료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진단과 치료만큼이나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과 소통하며 예방과 생활관리 지침을 안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병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FOP는 희귀하지만 그 메시지는 보편적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위험을 인지하며 연대와 이해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 깨달음은 환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작은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부드럽게 도와주는 순간 그 속에는 삶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순간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순간 그 속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과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단지 하루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가능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FOP 환자의 삶을 관찰하면 우리는 인간의 연대와 책임, 신중함과 배려라는 가치를 배웁니다. 한 사람의 행동, 한 가족의 세심한 관리, 한 사회의 이해가 결국 누군가의 자유와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조기 발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사람과 연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FOP 환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지식과 배려, 그리고 연대에 있다. 한 아이가 오늘 안전하게 팔을 움직이고 관절을 보호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을 존중하고 지킨 결과입니다. 우리는 FOP를 통해 질병과 싸우는 방법뿐 아니라 삶을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조심과 배려로 내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진행성 고라성 섬유유 형성증이 가져온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마음과 선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작은 습관 하나, 한 사람의 이해, 그리고 연대가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생명을 지키는 깨달음, 그것이 FOP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지금까지 진행성 고라성 섬유유 형성증 FOP 이야기를 함께 보셨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배려, 그리고 연대가 삶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희귀질환과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 일상 속 작은 습관의 중요성을 전하는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배운 깨달음 중 가장 와닿았던 순간이나 주변 사람과 함께 지키고 싶은 작은 습관을 적어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작은 힘과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영상에서 배운 생명의 깨달음을 실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